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코스피 지수에 관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코스피 3,000포인트 이야기 나와서 어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. 일단 K증시 앞으로의 방향성들 부장님과 한번 짚어볼까요? 저는 이제 지금 약간은 근데 좀 선거라는 부분이 좀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분위기가 어떤 뭐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5,000포인트까지 좀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. 당연 청사진에 대한 부분을 좋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좀 그 초에 뭐 이렇게 좀 다른 글로벌 증시 소외됐던 게 바로 이제 그 여러 이슈가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상적으로 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,700도 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출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. 기업들이 그래야 이제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3천을 가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좀 계속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근데 의외로 지금 1분기 때는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보다도 선전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뭐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연간 실적은 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낮춰지고 있지.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보고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점점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증시는 이제 좀 좋게 좀 볼 가능성 좋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리고 이제 이 초반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나 또 이제 자금 집행이나 또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부분을 좀 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일차적으로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로만 이제 끝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로만 이 증시가 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. 뭐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맞고,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좀 금리 방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은 저는 시장 그런 부분이 좀 평상시대로 간다고 하면은 하반기 시장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그래도 긍정적으로 부장님께서도 시장을 바라봐 주셨습니다. 사실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돌려오기도 했었는데요. 그래도 변수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. 사실 대선 이후에 좀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주는데,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랑 지금 이제 대선 기대감으로 뭐 증권주나 지주사들 많이 올랐잖아요. 이런 섹터군들도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익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그 의견도 좀 많다고 판단되고 있는데, 뭐 당장은 어떤 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하지만 지금 현재로만 본다면은 지금 큰 우려감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미국 쪽에서 법원 판결이나 나왔는데,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유일하게 좀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국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하지 않을까,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도 지금은 아직 영향권에서 지금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고,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봤지만 그 관세를 얘기한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당연히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, 일단은 시작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또 이제
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, 이게 금리 방향 또 이제 환율 방향에 대해서 또 다르게 좀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또 올해 그 작년 하반기나 올해 좀 1, 2월 달에 힘든 시장을 또 보낼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수출 기업들한테 캐파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주도주로 좀 부상하진 않고 좀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현대차,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주도주로 부상해야 저는 이 하반기 시장에서 이 3천 또 이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외국인들 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도주가로 되지 않으면은 약간은 좀 이 3천 포인트를 가든 뭐 그런 부분이 좀 그 힘들지 않을까. 약간 좀 천천히 슬라우 스타트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부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 지금 대선 앞두고 여러 섹터들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형주 위주의 또 장세가 와야지 우리가 지수 자체의 또 상방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그쪽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?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될까요, 부장님?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뭐 작년부터 봤지만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시가총을 자랑하는 기업이지만 몇 년 동안 뭐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플레이가 되면서 주가가 잘 안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기업이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그냥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.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주가 최근의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대한 부분을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납품이 정확히 되면서 실적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그 외국인들 눈에 그 어떤 수급적인 방향에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뭐 HBM 12단이나 여러 좀 얘기를 좀 많이 엔비디아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적인 측면 자체가 랠리가 펼쳐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주도주로 부상하는 부분에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반도체 쪽 사업 부분보다도 다른 사업 쪽이 좀 견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와 결부돼서 살아나야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